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5회 TET 2급 실무 수행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론은 같이 풀어보셨고요. 여기가 7페이지. 자, 65회 TET 2급 실무 수행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는 아모레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장품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화장품 회사였군요. 실무수행 1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작성하는 것은 FAT 1급 여러분 연습하실 때에도 아마 많이들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TAT 2급에서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라는 게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두 가지 자료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이제 실무 수행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실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공인회계사회 자료에서 기출문제에서 다운받은 자료 폴더 열어보시고요. 여기 TAT2급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설치 중입니다. 그럼 여기 설치 누르시고요. 확인, 확인.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에 제가 미리 여기 메모해 놨는데요. RB2라고 쓰시면 돼요. 이 RB2 하시고 시작. 됐죠? 자, 여기서 회계 누르시고요. 자, 1번 문제가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나왔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우선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날짜는 1월 15일 날짜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공장 형광등, 여러분이 전 TAT 2급에서는 지금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여기 500번대 비용과 그 다음에 800번대 비용을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장 형광등을 교체했다고 하니까 얘는 계정은 수선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500번대 수선비라는 계정을 조회하셔서 계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등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또 수익적 지출로 수행 과제에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차변에다가 수선비, 그리고 여기 500번대니까 제조 경비로 해서 쓰면 되시겠고요. 2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고요. 금액 20만원. 자, 뭐 아시다시피 여기 영수증 수취명서 작성하는 이유, 왜 이걸 작성해야 되느냐 하면, 법인에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이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이 2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선비로 지금 썼는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격 증빙을, 우리 예전에는 얘를 법정 증빙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 증빙서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인데, 이 3만 원이 초과하는 그 금액을 사업 목적으로 썼을 때에는 적격 증빙으로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지금 20만 원 이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다가 이 증빙 서류를 갖다가 기입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가산세 2% 공급가 여기 금액에 2%의 가산세를 내고 곱하기 2% 가산세가 2%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2만 원, 2천 원, 4천 원 되겠죠? 4천 원, 이거 한 건에 대해서 4천 원이라는 가산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수증 수취명서 작성하라는 이유는 이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이런 가산세 내지 않으면서도 여기 비용으로 전체 금액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입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법인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법인세를 갖다가 납부할 때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은 이런 증빙 서류들 적격 증빙이 아닌 것들을 그때그때 매일매일 입력을 해서 제출을 작성을 해놓는단 말이죠. 1년씩 몰아달라 그러면 정신도 없고 누락할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법인 사업체에서 이걸 작성한다는 거 실무에서 그렇게 작성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요거 자료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월 15일 날짜이고요. 1월 15일 차변에다가는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해주시고요. 500번대.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라고 했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원. 자, 내용은 이렇게만 일단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를 여기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입력해 달라는 거였었어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TAT 2급에서는 주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얘를 작성해 달라는 게 보편적인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럼 뭐 어차피 영수 수취명세서 작성해 달라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FAT 1급에서 나왔던 것이지만은요, 실무에서는 아주 흔한 입력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접 이런 업무를 미리 연습시켜 놓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밑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라고 또 구분을 또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영수증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거래 일자가 2023년 1월 15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상호는 원명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영수증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디서 이 거래를 했는지 원명상의 그 대표자 이름은 최시현, 그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29-8 이렇게 돼 있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21
1, 2, 3, 4, 8. 금액은 20만원. 자, 여기서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어떤 내역이냐면 지금 여기 15번 읍, 면, 몇이 아니라 면이에요. 면, 지역, 소재지. 즉 지역 단위가 아주 작은 곳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곳에서는 증빙 서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적격 증빙, 돈을 사용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서 적격 증빙을 못 받을 수도 발급할 수가 없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6번에 금융보험, 17번에 비거주자,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 여기 다 35번까지 해당되는 것들은 적격 증빙을 우리가 달라고 해도 적격 증빙을 우리가 수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3만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이런 거래처에서는 우리가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받은 적격 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라도 비용으로서 가산세 없이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항목들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100% 인정해주고 가산세도 없는 항목들이라고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간이사업자한테 받는 그 증빙서류 영수증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송금 명세서 제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요 내역 바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간이사업자라고 했을 때 이 송금 명세서 지출분, 즉 그 거래처의 보통예금 통장 계좌로 직접 우리가 돈을 지출했다면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바로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송금 명세서 지출했다는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항목이 여기 해당되는 것도였던 거였었죠. 그거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영수증 해당 내역.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거래처에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기 지금 영수증 수취명세서하고 차이점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계정 코드는 아까 우리가 수선비 500번 때 사용했었죠. 수선비 500번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그냥 형광등 교체 이 정도만 써놔도 되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 요거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바로 여기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여기 구분사항에 여기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 항목이었던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둘 중에 하나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TET 2급에서 보시게 되면 이론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재무회계에서요. 그다음에 실무 수행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TET 2급에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정부 보조금을 갖다가 받았대요. 2월 11일 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을 받았고 2월 15일 날 산업자원부에서 2억을 받았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조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환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상환 의무가 있는 이런 보조금은요,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상환 예정일이 2025년 3월 10일인데 개정을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무늬만 정부 보조금일 뿐이지 정부에서 보조받은 건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갖다가 빌린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환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금액은 1억.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라고 알려줬죠. 그다음에 거래처는 중소벤처 그거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 똑같이 1억.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2억 원 되어 있죠. 예, 산업자원부의 보조금은 추후 생산설비 취득 예정 목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 그래요. 이런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말 계정 그대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쓰면 돼요. 참고로 얘는 지금 2월 11일 날짜로 일반전표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 거래에 대해서는 2월 15일 거래에 대해서는 차변에 똑같이 보통예금,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2억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시게 되면 정부 보조금 해서 2억 원. 여기 정부보조금도 거래처, 산업자원부 이거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부보조금 받은 것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2월 11일 날짜와 2월 15일 날짜로 거래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참, 요거 잠깐 입력하기 전에 아까 요 프로그램에서 우리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요거 작성했었죠. 그래서 입력은 다 끝났는데 어, 영수증 수취명서 1도 여기 보라고 그랬 작성하라 그랬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깜빡 했는데 영수증 수취명서 2와 1서식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영수증 수취명서 2만 작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수증명서에서 1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한 건 한 건 입력돼 있던 것만 지금 반영돼 있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세서 블록이 해가지고 두 건으로 그래서 총 세 건 나타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1도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한 자료를 명세서 블록에서 반영을 시켜 놓아야지만이 여러분 감점 안 당할 감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안 해놓으면 감점을 줘도 뭐라고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서에서 1 오셔가지고 명세서 블록에서 여기 20만 원 입력했던 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까먹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2월 11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아까 국민은행이라 그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금액은 1억 원 들어왔고, 대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억 원. 얘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일 때는 이렇게 해주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는 2월 15일 거래를 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억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정부 보조금은요, 지금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규정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죠. 정부 보조금, 차감 규정 얘를 쓰시고 차후에 이 정부 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 규정은 얘예요. 200번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보통 예금에 대한 차감 기정 비슷하게 100번대 얘 103번이고 얘는 104번이죠.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혹시 또 나중에 이런 문항이 나오면 또 설명 해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 뭐 설명 너무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잘들 기억하고 복습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는 예금 계좌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보통 예금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부 부조금은 차후에 이 보통 예금으로 받았던 정부 부조금으로 전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유형자산 계정의 차감 계정이에요. 정부 보조금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100번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는 거래처가 산업자원부라고 했어요. 산업자원부에서 2억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정부 부조금 내용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TT 수업 시간에 유형자산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파트를 지금 또 약간 아리까리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대부분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는 항목이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것까지 정부 보조금에 의한 내용들 다 거래 자료를 하나씩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기타 일반 거래, 그래서 우리 흔하게 많이 보는 뭐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그, 그 결정 내역 통보서를 받았대요. 내용을 한번 쭉 보죠. 국민연금 아는 내용인데 또 글씨가 많으니까 또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겠죠. 자, 국민연금 2월분 개인별 보험료 내역이래요. 개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태영, 그다음에 윤서연 이 사용자 근로자가 내야 되는 급여 지급할 때 요거 띄어놨겠죠. 예수금으로. 그다음에 사용자 부담분 여기 지금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은 52만 2천 원을 청구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배운 대로 구분해 보면 2월 급여 지급될 때 여기 그 직원들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띄워 놓았던 항목일 것이고요. 사용자 부담부는 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얘는 세금과 공과라는 규정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니죠.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자, 그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납부는 어떻게 하기로 보통 우리가 배웠었느냐 하면 FAT 1급에서는 보통 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장, 즉 제조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차변에 예수금 26만 1,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면 보통예금에서 여기 금액이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에서 26만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끝났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자료 1은 공장에 근무 중인 김태형 씨는 공장에서 근무한대요. 그다음에 본사에서 근무 중인 윤서연, 여기 윤서연 씨는 본사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사용자 부담금인 근로자 기여금인 26만 1천원은 예수금에서 빼는 거 다 뭐 굳이 공장이다 본사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에서 빼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금 이걸로 다 빼도 되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 계정은 여기서처럼 공장과 본사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FAT 1급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이 세금과 공과 계정을 구분해 줘야 돼요. 똑같이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과 공과 여기 김태형 씨에 대해서는요 500번대 그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9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해 주셔야지 되고, 세금과 공과 이런 800번대 판관비죠. 판관비 여기 나와 있는 금액 17만 1천원 이렇게 나누어서 요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 붙여보면 보통 예금 통장에서 52만 2천원 빠져나간 것 보여주고 있고요. 자료 1은 공장에 근무 중인 김태형, 그다음에 본사 관리부 근무 중인 윤서연, 2월분 국민연금 결정 내역 통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료 2, 2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납부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3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건 설명이 됐으니까 요 밑에 내용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일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기종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TET 2급에서 완전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세금과 공과 계정을 500번과 800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질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0일이라고 했고요. 3월 10일. 자, 차변에다가는 예수금이라고 그랬었죠. 예수금은 26만 1천원 입력해 주시고, 또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 500번대 계정으로 아까 9만원이었었죠. 또 똑같이 세금과 공과 800번대 요 금액으로 17만 1천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합계금액 52만 2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문제였던 거예요. 요게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무회계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리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네요. 4월 20일 날 수려한이라는 회사에서 보통 우리 회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수려한이라는 곳에서 500만 원을 왜 입금을 했나 봤더니 자료를 봐야겠죠. 자료 1. 제품 공급 전에 수려한으로부터 계약금 받은 거네요. 계약금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내역을 본다 그러면은 뭐 조회를 해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얘는 벌써 입력이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500만원 이렇게 입금됐다는 뜻이고, 대변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 선수금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입금이 돼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죠. 물론 선수금에 대한 거래처 수리한 써주셔야지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4월 20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5월 10일 날 계약했던 그 물건이 제품이 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 그래서 총 합계 2,200만 원짜리가 지금 제품이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자료 1 계약금 받은 거, 자료 2 수료안에 제품을 공급했다고 나오고 있죠. 매출 거래네요. 제품을 공급했으니 매출이고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있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 얘는 돈 아직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띄워놓고 제가 회계 처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아까 지금 여기 5월 10일 날짜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차변에 아까 대변에 선수금 받았던 거 넌 물건을 보내고 선수금을 차감시켜 줘야 되죠. 거래처 수료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 500만 원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따 우리가 세금 이 거래 내역을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제품을 공급했다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이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2천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총 2,200만 원 중에서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 거래처 수료한 이렇게 써주시고요. 1,700만 원은 아직 못 받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지껏 문제들 여러 가지로 여기 입력해 보셔서 알겠지만 매 회차 시험 문제 출제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도 물건,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관례상 계약금을 먼저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놨다가 상품, 제품 나갈 때 이렇게 상기 처리 해주면서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금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거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이거 처리할 줄 아신다면 실제로 회사에 가셔서 업무를 보실 때도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는 이 시험 문제들은 실무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를 입력하게 될 텐데 날짜는 5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전송해 주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되셨으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요. 자, 날짜는 5월 10일 거래고요. 자, 유형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죠. 제품을 매출했고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주름 개선 크림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원 거래처는 수료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야 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분기는 혼합분기 누르시면 반드시 이 혼합분기는 여러분이 완성을 시켜서 대변 차변 여기 차익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대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예수금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변에다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거 있죠. 선수금 계정으로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인전 차감시켜 주셔야 되고, 또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 하기로 했어요. 차액은 1,7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예, 거래 자료 입력은 마무리가 됐고, 여기 전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지 여기 전자 발행 뜨겠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5월 10일이라고 그랬죠. 10일 것만 조회할게요. 자, 미전송 나와 있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 충분 이건 하니까 전자 발행 확인, 그냥 발행 누르시고요. 요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처로 보낼 세금계산서를 지금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든 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과 거래처에 전송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자, 여기 매출조회 눌러보시면 나와있죠. 미전송되어 있는 거 클릭하신 상태로 여기 발행 눌러주시면 돼요. 발행 완료하면 여기 관리번호, 승인번호 다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매진매출 전표 입력에서 뭐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TET 2급에서는 FAT 1급에서는 방금 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TET 2급에서는 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실무 업무에서도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저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실무에서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업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실 수 있도록 문제 형태도 거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일단 올리브영의 세금계산서 6월 3일날 발급한 거였었어요. 미백 개선 크림으로 이렇게 발급을 매출을 했었는데, 자료 설명을 보아하니 올리브영의 제품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단가를 32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단가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가를 다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정해서 보내야 될 텐데 지금 6월 3일 날 발행한 이 세금계산서는 지금 잘못됐단 말이죠. 공급가액 단가가 지금 단가가 틀렸다는 것은 공급가액이 틀렸다는 말이 되죠. 근데 이거는 입력을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한 거예요. 그죠? 기재 착오 항목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발급해 줘야 되고, 날짜는 6월 3일 날 발급했던 이 세금계산서 똑같이 6월 3일 날짜로 취소해서 없애버리고요. 6월 3일 날짜로 다시 똑같은 날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정사유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뭔지 선택해 달라는 얘기고,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래요. 뭐 발급 전송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날짜를 제대로 입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그다음에 전송일자 이런 건 고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6월 3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거래를 조회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6월 3일 날짜로 이렇게 조회를 해본단 말이시죠. 자, 그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우리 수정세공에서 어떻게 발급했었냐면 벌써 거래가 입력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기재사항 중에서 지금 단가가 잘못됐었죠. 지금 이 항목은 기재사항 잘못 입력했던 걸 차고 그걸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기재사항 차고 정정. 자, 그 중에서 뭘 잘못 했냐요? 공급가액이 잘못됐나요? 작성연월이 잘못됐나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됐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잘못돼 있죠? 그래서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6월 3일자로 다 취소시키는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될 것이고, 자, 6월 3일날 다시 미백크림 30 하고 단가를 얼마를 했어요? 32만 원이라 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 3일날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취소시키는 세금계산서가 하나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가 또 하나 이렇게 생겨났죠. 지금 전자발행 둘 다 안 된 상태예요. 이거 다 보내줘야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 놓으시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 가셔가지고요. 6월 3일 거였어요. 두 개가 떠 있죠. 두 개 한꺼번에 이 세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개가 묶여서 같이 발행이 돼요. 전자 발행 해주시고요. 발행 두 건 세금계산서 만들었고요. 또다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해 줘야지 돼요. 자, 이렇게 떴죠? 매출조회 아니면 두 건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앞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는 동시에 두 개가 다 처리가 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한 건 한 건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영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취소시키는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것도 또 발행 누르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전송을 해 주셔야 돼요. 전송할 때는 한 건씩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은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3일 거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발급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나와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는 TT 2급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부가가치세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여러분이 이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탭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여기에 집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네 번째는 납부세, 환급세액 직위사항 내역. 이거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문제 형태란 말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여러분이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그 항목을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 54번으로 불공 처리했던 내역들이 집계되는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이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불공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입력만 할 줄 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는 요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 계산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이라든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액이라든지 요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떨 때 작성한 건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작성하는데 이해가 어렵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것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공통매입세액이라는 용어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사업자가요 지금 과세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세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자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문제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럼 얘가 왜 이게 과세사업도 면세사업도 같이 이걸 겸용한다 그러거든요. 겸용할 때 왜 이게 작성이 돼야 되느냐 하면 과세사업 할 때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과세사업 할 때 받은 여기다 쓸까요? 매입세금 계산서 여기에 나오는 매입세액 얘는 전액 공제돼요. 얘는 전액 공제가 된단 말이죠.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그렇게 배웠죠. 즉 매매출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51번 과세라고 누르게 되면 매입세액을 부가세 때 다 공제 받는데 지금 여기 그 과세사업이라 그랬죠.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얘는 전액 불공이에요. 불공지 처리하는 거 배우셨죠? 아까 얘기했던 공제받지 못할 그 매입세액에서 불공사항 중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지 돼요.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 처리를 해야 된다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경우에는 이 사업자가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겸용하면서 뭔가를 매입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똑같은데 매입세금 계산서를 지금 수취 받았는데 그럼 여기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액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사업자는 두 가지 사업을 좀 다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기계장치를 갖다가 이 사업자가 샀어요. 공급가액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공급가액 얼마라고 돼 있지?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샀고요. 매입세액 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공제받을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한 내역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면세 사업할 때도 사용이 되고 과세 사업할 때도 사용되고 두 군데 다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이 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만큼은 공제해주고 면세 사업에 사용된 것만큼은 공제 안 해줄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만큼,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만큼 이거를 비례식으로 나눠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할 줄은 지금 말뜻 자체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그랬죠. 공제해주는 걸 계산을 할까? 공제해주지 않는 걸 계산할까?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을 계산을 하는 표예요, 얘가. 그래서 면세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계산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따가 요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기계장치를 샀을 때 요거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거 설명 차근차근 두세 번 반복해서 좀 복습해서 완전히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계장치를 샀을 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우린 보통 이렇게 과세, 부가세 유형 선택하고요. 분기할 때 차변에 기계장치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거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과세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뜻은 매입세액을 전액 다 공제 신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떴다는 뜻은 전액 공제 받는 걸로 계산을 해 놓았다는 뜻이죠. 전액 공제 받는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지금 이 기계장치는 과세 사업에서만 전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겸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200만 원 중에서 이따가 우리가 여기 안분계산 내역을 계산할 때 계산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 이 40만 원만큼은 매입세액 200만 원 중에서 공제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비율 계산된 만큼 40만 원을 공제하지 못한다, 안 한다 얘기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차변에 기계장치 40만 원, 기계장치의 값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렇게 상기 처리해서 소멸시켜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세액 200만 원 중에서 40만 원만큼은 면세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서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60만 원은 과세 사업에 사용됐기 때문에 공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계산은 그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계를 사갖고 와서 과세 기간 동안에 문제 맨 앞에서 과세분, 면세분 제품을 공급한 내역 있죠.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이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만 그 비율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세, 면세 총 판매한 금액은 3억이었는데 면세로 판매한 금액이 비율이 6천만 원이었대요. 총 과세 면세 3억 중에서 면세 비율 6천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 아니, 3억 원 중에서 6천만 원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 비율대로 이걸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나왔던 공급가액 제품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구분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결과값들은 제가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이따가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다가 입력하라는 것들은 요거를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입력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또 하나. 여기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요 계산할 때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때는 여기 안분 계산 내역에다 이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 신고 때 내역들은 여기 정산 내역이라는데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분은 예정 신고 때냐 확정 신고 때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차후에 또 이런 관련된 예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납부세, 환급세 직계산 내역은 얘는 주로 건물이라든지 감가상각이 필요한 그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지금 기계장치도 사실은 여기 납부세, 환급세 계산에서 재계산에서도 입력해도 되는데 문제에선 그건 안 가르쳐줍니다. 어디에서 입력하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서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시험 문제 이론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건데 여기 납부세, 환급세액, 지기산 내역은요. 얘는 예정 신고 때는 작성하지 않아요. 얘는 반드시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하는 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여기 자료를 볼게요. 매입세액 불공지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 7월 1일 이기 예정이죠. 여기 예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니까 여기 공통 매입세액 안분 내역 여기다가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과세분 전자세금에서 2억 과세분은 2억 4천, 면세분은 6천. 두 개 합쳐서 이 회사에서 판매한 금액은 3억 원. 그래서 여기 과세 구분 이따 비율 요 비율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기계장치 매입했는데 8월 7일 날 고속 분쇄 기계에서 2천만 원짜리 이렇게 매입을 했대요. 자, 본 문제에 한해서 아모레 산업은 여기 나오죠? 이 전제 조건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돼 있죠. 자, 자료 1은 부가가치세 이기 예정이죠.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이따 비율 요거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료 2는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을 과세 사용분과 면세 사용분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기계장치 매입 자료래요. 자, 이제 뭐 하라는지 수행 과정을 볼게요.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요거 입력하래요. 대신 유형에서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하나씩 요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8월 7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부가세 유형은 지금 과세 매입 중에서 과세로 해달라 그랬어요. 자, 품목은 고속 분쇄 기계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수량은 없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자, 거래처는 대주. 세금지산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 얘는 지금 기계장치를 사갖고 왔는데 돈은 아직 안 줬죠. 그러니까 여기
3번 혼합분기를 누르시고 얘는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 되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에서 2,20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입력은 일단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기계장치를 샀는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0만원 전액 공제받는 걸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공통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거래에 해당된 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에 해당되는 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게 돼요. 얘는 과세. 과세 비율은 얼만큼이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과세 비율은 아까 전체 공급가액을 하기로 했었죠. 3억 원 중에서 2억 4천만큼이 과세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면세 비율은 전체 금액 3억 중에서 면세 판매 금액인 6천만 원만큼이 면세 비율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것은 면세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계산해서 이 200만 원 매입세액에서 200만 원 그 금액을 빼줄 거라는 말이죠. 계산기로 200만 원 곱하기 3억 분의 6천만 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 딱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우리가 공제 한번 지금 직접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서 미리 보여준 다음에 입력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 금방 이해하기 쉽겠죠? 20%네요. 면세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0% 하면 지금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40만 원 딱 이렇게 나오죠. 이 4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 아까처럼 부가세 대급금으로 200만 원 중에서 대변으로 이거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이렇게 있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회계 처리하셔야지 되고 차변에다가는 기계장치 값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기계장치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줄 거란 말이죠. 자, 요것도 잘 이해하고 입력하면은 이 내용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 건데 여기 면세에 해당되는 거, 과세에 해당되는 거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얘가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다음에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클릭 계산식 나와 있죠. 계산식 F2 눌러서 우리 1번이에요. 여기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아까 3억 원 6천만 원 냈던 거죠. 대부분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한답니다. 1번 선택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건 뭐 부를 필요 없죠. 물론 상관은 없지만 자, 구분 넣을 거는 없고요. 자, 공급가 여기 보세요. 과세, 면세 사업의 공통 매입세가 얼마냐요? 과세 면세 사업의 공통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기계장치 사갖고 온 거 있죠? 매입한 거. 그거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었고 우리가 계산 대상이 되는 건 지금 200만 원이에요. 자, 총 공급가액은 조금 전에 우리 3억 원이었었죠? 그 중에 면세 6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불공제 매입세 40만 원 딱 계산됐죠. 이거예요. 이 계산 내역이 지금 공통 매입세액 200만 원에 대해서 요거요. 200만 원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 3억 원, 면세 공급가액 6천만 원, 40만 원 계산된 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40만 원에서 회계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차변의 기계장치 4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그렇게 입력해 달라는 거죠. 입력은 예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친절하게 어디다 입력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작성하라고 그래서 작성했죠.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자 이렇게 해서 반영된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서 날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를 클릭하시게 되면 400만원 4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시나요? 얘가 어디 있는 건가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안분내역에 입력했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지금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지금 반영이 된 거 이렇게 확인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처리 9월 30일자로 일반전표에 입력해달래요. 이 결과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9월 30일 일기 예정신고 마지막 날에 차변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기계장치 해가지고 금액 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하셔서 여기 40만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여기 9월 30일까지 이 해당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이정신고 기간의 것이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자 우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볼 때마다 회차마다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있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네 번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들 설명해 놓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설명해 놨던 요 해당되는 파트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복습을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파트를 갖다가 대부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거나 모르셔서 꾸사리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안 돼요. 나중에 회사 가셔가지고 꾸사리 먹고 배우지 마시고 지금 시험 문제 자격시험 준비하시면서 정확하게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 문제였었고요.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조금 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했는데 여기서 또 나왔어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봤더니 어떤 자료인가 한번 볼게요. 자, 10월 15일 거래고 그랜저 IG 차량이네요. 두 번째 거래를 보니까 스팸 세트, 세 번째 거래를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영수증은 그렇다 치고요. 자료 한번 설명 볼게요. 이게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 데는 뭐죠?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자료 1을 보니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관리부 업무용으로 승용차 배기량 2700cc 구입하고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그럼 얘는 불공사항이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사항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매출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 구입 이것도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거래처 접대비죠. 접대비 관련된 것도 불공사항이에요. 그죠? 이것도 불공사항이고요. 세 번째, 대표이사 정지연
자녀에게 선물할 아이패드 구입했다. 대표이사가 받은 건 이건 사업과 무관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사항이에요. 자, FAT 1급이나 TAT 2급 할 것 없이 TAT 1급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불공사항은 부가세에서 실무에서 자격시험에서 엄청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6가지로 대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꼭 써드려요. 불공사항 6가지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이 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마찬가지로 불공사항으로서 여러분이 54번 불공처리 하셔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소형 승용차,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얘는 제가 주로 1000cc라고 약자로 써드리긴 하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 수용차를 취득했거나 또 그 소형 수용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어, 매입세액은 다 불공제예요. 불공사항이에요. 어, 지금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표이사 사업무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여기 자료 2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공사항. 다섯 번째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한다 그랬죠. 불공사항이에요.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도 불공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얘는 부가세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빈번히 출제가 필요적으로 출제가 되고 실무 여기 또 여기 회사의 업무에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불공사항 즉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54번 불공이라고 입력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는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일 때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코드번호 54번 불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자료 1번, 자료 2번 얘네들은 지금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예요. 매입세금 계산서.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1번 자료, 2번 자료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두 가지를 입력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3번 자료 같은 경우는 3번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여기 사업 무관해서 불공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TT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매입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거나 현금 영수증일 때 얘네들도 적격증빙이고 얘네들도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항목이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이 불공사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라면 불공사항의 증빙서류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라면 얘 메인 매출전표에다 입력하면 안 돼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불공 처리할 코드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 현금 영수증일지라도 불공사항일 때는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고 그 금액은 반드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료 1번에서 3번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또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게 어렵다고 해서 실무 업무에서 이게 발생하지 않느냐면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업무란 말이죠. 자격 시험에서야 TET 2급이지만 실무 업무에서 그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잘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려지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신입들이 또는 어느 정도 좀 고참이라고 해도 이거 구분 못해서 틀리는 분들 꽤 많단 말이죠. 잘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1번, 3번에다가 일단 거래 내역부터 한번 쭉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증빙서류 보면서 하나씩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기 확정이 2기 확정이죠. 2기 확정 기간인 10월 15일 날짜로 여기 그랜저 취득한 거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요. 날짜는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엔터. 유형은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과세 불공. 이 불공이라 그랬어요. 1000cc 넘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 왜 선택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써드렸던 6가지,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6가지가 대부분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고 시험 문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요것 때문에 불공이에요. 선택. 품목은 그랜저 IG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령 단가는 없고 금액은 2,500만원. 거래처는 수원.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분계 다 해놓고 얘는 차량 운반구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2,7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 공급가액 세 부가세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금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2,500만원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부가세도 차량 운반구 값으로 다 이렇게 공급 대가로 차량 운반구 금액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결과가 아까 매입세 불공제 내역 어디서 뜨는지 이따가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입력하는 건 아마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빙서류도 입력해 볼게요. 자, 이게 스팸 선물 세트 10월 21일 거래고요. 요거는 그 거래처에다 접대할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도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는 10월 21일 거래. 10월 21일 거래. 유형은 세금계산서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걔가 불공사항이었어요. 이번에는 왜 불공 처리했나요? 이거는 접대비가 관련돼서요. 품목은 스팸 세트. 스팸 세트. 수량은 10개. 단가는 52,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모니. 마트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기는 혼합분기로 해주시고 얘는 접대비로 해주셔야겠죠.
접대비. 근데 500번인지 800번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매출거래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800번 때 접대비로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하셔가지고 57만 2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세금계산서 거래도 입력을 맞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 대표이사가 사업과 무관한 자료를 쓴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는 어, 아이패드 구입했다고 비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가지급금을 해달래요. 이 말뜻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대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으로 우리 출장 갈 때 출장 가는 직원들한테 출장비 가지급금으로 기록해 놓는 것처럼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에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전표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서 날짜는 11월 10일로 되어 있죠. 11월 10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가지급금이라고 써주시고 여기 대표이사 거래처 정지현 이렇게 써주시고 부가세까지 부가세 대금까지 포함한 공급대가 132만원을 전체 다 써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거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놓고 신용카드 BC카드로 있죠. BC카드로 결제한 거 이렇게 미지급금해서 132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 자료에 대한 거 거래 내역이죠. 자료 1번부터 3번 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 매출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얘는 여기 가셔가지고 아까 눌렀던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거 요거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서는 불러오기를 누르셔야 돼요. 입력을 정확히 해놓은 그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작성되기 때문에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입력만 정확히 됐다면 얘는 당연히 다 맞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불렀더니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입력한 거 여러분이 54번 불공처리했던 거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 문제 공통매입세 안분개역 두 가지를 이 회차 제 65회에서 저하고 같이 작성을 해 보신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까지 끝났죠? 세 번째 문제는 수행 과제가 뭐냐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이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해달래요. 근데 보니까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까지 공제받는 걸 반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대부분요.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잘 숙달이 되면 여기 거래자료 입력만 정확히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조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확정신고 때 홈택스 전자신고하는 거
요 만원공제까지만 마무리하게 되면 이 문제는 완전하게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보실게요. 2기 확정이니까 날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거 입력했던 자료가 여기 나와 있죠. 요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접대비 관련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금계산서 반영한 거요. 여기에다가 지금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몇 번이냐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기라고 얘기한 거 있죠. 여기 18번 항목인데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세부사항이 나타나요. 이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전자신고 여기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54번 항목 있죠. 여기에다가 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반영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만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 한 거에 대한 거 반영도 되어 있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해 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장 눌러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까지 반영을 해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이 마무리가 된 거랍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여지껏 입력했던 자료들 중에서 평가 문제로 답을 해달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좀 적게 해놓고 글씨를 자, 주어진 문제 여기 칸이 좀 작은데 됐은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요. 평가 문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 조회를 해달래요. 6월 3일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물어볼 거 날짜를 조회를 이렇게 해놓고요. 6월 3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번호 여기 클릭하셔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수정 입력 사유라고 되어 있죠. 요거 코드 물어본 거예요. 몇 번이에요? 기재사항 차고 정정 1번이죠. 여기 1번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찾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달라고 하고 있죠. 이건 됐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4월부터 6월까지 엔터.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처 수료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료한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요? 여기서 수료한 공급한 수료한 여기 있죠? 수료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고요? 3천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해당되는 거 3천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총 34라고 되어 있죠. 33회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매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전자 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수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를 해달라네요. 여기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해 주시고요.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자,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3번 공통 매입세액 요거죠. 공통 매입세액 안분기산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 아까 계산했던 거죠. 이거 아까 계산했던 거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불공제 매입세액은 40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안분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4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달라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보시고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 2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러오시고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일란이 얼마예요? 과세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과세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코드번호 항목란 1번 이거죠. 과세 금액은 공급가액을 의미해요. 과세표준 2억 4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똑같이 2기 예정신고기간에 차가감 납부할세 27번 날 물어보고 있죠. 차가감 납부할세 코드 여기 27번이 여기 있어요. 862만원 요거 답하시면 요게 답이 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이 문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자, 계산서 합계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중에 거래가 없었던 것이 있대요. 이는 좀 불편하더라도 일일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계산세 합계표 그래서 여기 이건 부속 서류들 있는 거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세 합계표 여기 있죠. 클릭해서 2기 예정을 입력해 보세요. 7월부터 9월까지 엔터 그랬더니 계산서 여기 한 건 있죠. 그럼 이거 제출해야지 돼요. 진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 수령 금액 합계표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이 조회를 해보셔야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넣었더니 지금 여기 건수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것도 조회를 해볼게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7월부터 9월까지 자, 이런 경우 지금 안 나타나는 경우 있는데 안 나타나더라도 블로그에서 이거 조회를 안 해봤던 거라서 블로그에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거 답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블로그 꼭 해보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여기
TET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에서 아까 확인하셨었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아까 입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17번 문제는 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라고 되어 있고요. 2기 확정기간 동안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가 이거 입력했던 거였었죠. 그거 알면은 조회하지 않더라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텐데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2월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건수. 사업과 관련이 직접 없는 건수 여기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위의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이에요. 아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접 관련 없는 사업 무관이죠. 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였었고 여러분이 얘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했다면 아마 여기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느냐? 불공사항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만 입력할 수 있다는 그걸 구분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사항과 관련된 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여기 보시게 되면 비영업용 소형수용차가 나와 있죠. 입력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접대비 관련된 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총 얼마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총액 255만 2천원이죠. 255만 2천원 요거 맞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에요. 다음에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야 될래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 고정자산 11번 단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오기 하고요.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디 거 있는 거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고정자산 매입한 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세액을 물어보는지 공급가액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차가감 납부 세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도 나왔던 예정에서 나왔던 문제죠. 여기 보시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27번인 거 이거 번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055만 2,700원 요걸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네요. 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어도 여러분들한테 나름 중요한 파트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습도 할 수 있으시게끔 설명을 좀 자세히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것과 관련된 것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실무 수행 세 번째 문제 결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연말정산 관련된 거요. 소득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